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이론편 20강 들어갑니다. 20강이에요. 근대태동기라고 거창하게 써놨는데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 그래서 조선 후기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보다는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 이렇게 경제와 사회로 인해서 그러니까 경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신분을 사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가 변화하고 문화도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른 파트하고는 틀리게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일단 정치편 들어가겠습니다. 자, 통치체제 변화라고 해서 정치 구조가 변화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 공부했던 건데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됩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군사 문제뿐 아니라 외교, 재정, 사회, 인사 다 총괄한다라는 거죠. 결과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니까 왕권이 약화되고 의정부와 육조 중심의 행정체는 유명무실화. 유명무실 이름은 있으나 실제로 필요가 없는 기구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의정부와 비변사에 대해서 구분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국왕이 있어요. 의정부가 있고 육조가 있고 이게 조선 전기의 틀을 이루었던 통치체제인데 이게 바뀌어요. 비변사로 바뀌었죠. 그래서 비변사 외구와 여진이 막 끊임없이 쳐들어오니까 변방을 방비하자라고 해서 변방을 방비하는 기구 이름 그 자체 비변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임시기구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의정부에서 삼정승이 이쪽으로 가가지고 일을 한단 말이죠. 육조의 장차관들이 이쪽 가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삼정승과 위에 고관들이 없어요. 요쪽 가서 일하고. 그리고 이쪽에 중간에 한 6급, 7급 공무원들 다 이쪽 데리고 가가지고 일을 해버리니까 이쪽이 텅 비고 이렇게 돼버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제 비변사가 임시기구로 시작했지만 이제 상설기구화되고 국정 최고 권력기구화가 돼버리는데 이게 어느 과정을 거쳐요? 임진왜란을 거친단 말이죠. 그래서 왜란 전쟁이 터졌단 말이야. 국가 전쟁이 터졌는데 이게 지금 이거는 뭐예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이제 편안할 때 서로 여기에서 다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정치를 이렇게 하자라는 건데 지금 이럴 정신이 없지요. 전쟁을 막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야 지금 비상시국에 저기에서 야 앉아있지 말고 일로 와. 그러니까 이제 비병사가 엄청나게 비대해져요. 엄청나게 커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요에 의해서 그때 아래 관리들을 막 뽑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에서는 뭡니까? 과거제. 그렇죠. 과거제가 중심이 돼서 과거 시험이나 아니면 관리 등용 제도에 의해서 그런 일정한 법도에 의해서 이렇게 관리가 채용이 됐는데 점점 무너져 버리는 거죠. 야, 필요해. 이 사람 필요해. 야, 데리고 와. 저쪽에서 데리고 와 가지고 그냥 일을 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비변사가 엄청나게 커지고 의정부와 육조는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피해 있는 거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가서 해요? 비변사에서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변사가 강조되고 커지면서 의정부와 육조는 유명 이름은 있어요. 기구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는 일이 없어져. 무실화 돼버리는 것. 자, 그래서 비변사의 변천을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는 거죠. 임시기구 삼포해란 때 중종 때 삼포해란이 있으면서 임시기구로 맨 처음에 시작되는 것이 비변사. 하지만 을묘외변이 이제 이 삼포해란 끝났으니까 이제 해처모여 저쪽으로 가자라고 하려고 했는데 을묘외변이 또 터진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항시 있는 상설기구로 만들자라는 거죠. 그러다가 임진왜란이 빵 터져버렸어요. 이제 끝난 거죠. 그렇죠? 이제 비변사에서 다 일을 해버립니다. 세도정치 이때는 최고 권력기구 누가 뭐래도 의정부 육조 그게 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있어요. 의정부 육조는 있는데 비변사에서 모든 일을 다 해버리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면서 고종에게 왕권을 탄탄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비변사 자체를 폐지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비변사 자체를 폐지시키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의정부와 육조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굴 보필해요? 왕을 보필하죠. 그래서 왕권이 강화되는 것을 비변사 폐지. 그래서 지금 고종 이전까지 하자라고 보면 이렇게 되니까
뭡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비변사가 중요 핵심 기구로 급부상하고 나중에 세도 정치 가면서 최고 권력 기구화가 돼버립니다. 실질적으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볼 때 이때는 다 비변사로 봐야 돼요. 이때는 의정부 6조가 아니고 비변사로 봐버려야 돼요. 그렇죠? 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비변사라는 것이 헷갈려요. 언제 처음 만들었느냐라는 거죠. 중종 때예요. 중종 때 임시기구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변사는 중3 때 임시기구로 만들었다라는 거야. 그냥 외우자고. 얼마나 좋아. 중3 때 외운 임시기구 만들었는데 됐어요. 그냥 외워요. 이제 익숙해질 때도 됐잖아. 권력기구의 변질입니다. 3사. 자, 3사가 원래 언론기관으로서 왕권을 견지하는 이런 기구였는데요. 점차 조선 후기로 가면서 공론 이런 거 안 해요. 상대 당파 있죠. 그러니까 서인이면 서인, 남인이면 남인, 정권을 잡잖아요. 그럼 3사에 자기 사람들을 집어넣어 버려요. 그럼 이 3사는 왕권을 견제해야 되는데 아니야. 얘들 찍어 누르는 거. 그래? 정권이 바뀌었어요. 서인이 집권했어. 그러면 복수의 시작이죠. 3사를 여기에서 놓고 남인을.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의 어떻게 보면 사유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사가 엉망이 되고요. 그리고 2조와 병조. 뭔지 아시죠? 문관의 인사, 무관의 인사를 담당하는 전랑직이 있어요. 2조 전랑직 알잖아요. 병조에도 전랑직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청료직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3사하고 똑같이 가져가 버려요. 인사권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었던 게 후임자를 자신이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다 갖고 있으니까 한쪽 집권을 했다, 남인이 집권했다, 그러면 이게 꾸준히 가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가는 거고, 서인이 집권했다, 그럼 꾸준히 대를 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2조 병조에 거의 남인 세력 안 뽑고 서인만 뽑겠지. 남인 역시 마찬가지고.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 조선 후기입니다. 자, 이제 중앙군사제도의 변화라고 해서 조선 전기에 오위제가 있었어요. 이름만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숙종 때 오군영이 완비되면서 조선 후기에 오군영 5개의 군대입니다. 오군영. 그래서 오군영은 지금 왜 안 써 있지? 책에 보시면 훈련도감이 있고요. 어영청이 있고 총융청이 있고 수어청이 있고 그리고 금위형이 있습니다. 자, 이 훈련도감은 우리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알죠. 그래서 훈련도감 공부할 때 임진왜란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포스사수 살수 삼수병을 양성했고 선조 때 유성룡의 건의로 만들었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선조 때 오군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첫 단계 훈련도감입니다. 선조. 자, 그리고 어영청, 총영청, 수어청이 그 다음 인조 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금위형이 숙종 때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영청, 초융청, 수어청은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와요. 가끔 출제가 돼요. 뭐 지문 선택지나 이런 데에서 어영청이 만들어졌다, 어영청이 지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금위형이 출제가 좀 되는데 금위형 출제될 때는 숙종 때 한 일이 아닌 것은 막 이럴 때 선택지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숙종 때 금위형을 설치하여 오군영이 완비되었다라는 거예요. 봐봐. 훈, 어, 충수, 금 이렇게 외우면 되고 하나, 둘, 셋, 넷 5개지요. 훈련도감이 시작됐고 완비는 언제요? 금위형이 만들어지면서 다시 얘기하면 숙종 때 오군영이 완성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너무 많어? 자, 오군영의 변질. 서인들이 자신의 군사적, 그러니까 사유화 시켜버려요. 이 군대도 자신들이 가져가 버려요. 서인이 조금 있다 이제 조선 후기 가면 완전히 서인들이 집권을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훈원총수금 이 오군영을 자신들의 군대인 양 다 가지고 가버려요. 사유화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엉망이 되는 거지. 지방 군대 변화 봅시다. 진관체제, 세조 때 진관체제가 있었고요. 명종 때 재승방약 체제가 있었고 선조 때 소고군 체제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세조 때 진관 체제가 있습니다. 9년 단위의 자체 방어인데 진관 체제는 이런 거예요. 외적이 쳐들어오잖아. 그러면 지역에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자체 방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자체 방어를 하기 때문에 장점은 뭐냐면 이 동네 뒤에 있는 동네는 이제 전쟁이 터졌잖아요. 근데 전쟁의 피해를 안 받아요. 이쪽에서 막으니까. 근데 단점이 뭐냐? 이 외적이 많은 수의 외적일 때는 깨지면 계속 깨지지. 연쇄적인 패배가 있었다는 게 이게 최대 단점이고
그리고 여기에 뭡니까? 군사 지휘관은 누구냐면 수령이에요, 수령. 그러니까 수령이 이 단점이 뭐냐면 수령은 문관과 무관 중에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관 출신의 수령이면 괜찮은데 문관이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점이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 이때 당시에 군대를 가잖아. 군사훈련. 군대를 가는데 군대를 어디로 가요? 중앙으로 갑니다. 중앙으로. 서울 가서 군사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동네에 병력이 50명이야. 50명인데 한 20명은 없어요. 중앙에 가지고 훈련을 받고 있어요. 30명밖에 없는 거예요. 군사 수는 50명인데 30명이 막아야 되는 거죠. 이런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재승방약 체제를 채택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뭡니까? 징관 체제를 보완하기 위한 건데 징관 체제 최대 단점이 뭐냐면 병사 수가 약하다는 거야. 수가 거의 적어서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병력들을 한 곳에 집중을 시킵니다. 만약에 외적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집중을 시켜요. 그러면 좀 인원수가 많아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이 뭐가 있었어요. 수령이 지휘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령이 문관이면 어버버 하다 끝나. 그러니까 이때는 군사지휘를 중앙에서 장수가 그러니까 장군이 내려옵니다. 파견 나와서 이 모여있는 이 군사들을 지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틀려지겠죠. 이것도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예요? 모였는데 장군이 안 와요. 장군이 안 와. 말 타고 가니까 안 오지. 그러니까 이제 장수 기다리다가 외적이 쳐들어와가지고 빵 하면 끝나는 게 언제 봤어요? 신립장군. 그렇죠. 신립장군이 당금대 충주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이 뭐예요? 인원수가 다 죽어버렸다니까. 이게 지금 재승방약 체제의 최대 단점이고요. 또 하나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임진왜란때 파죽지세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아마 한 15일 만에 그냥 막 이렇게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간다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 자, 여기에서 지금 재승방약 체제잖아요. 여기에서 전쟁이 터졌어요. 그럼 어떻게? 요 정도에 있는 인원이 여기에서 다 모여버린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깨지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무혈입성이에요. 그리고 요 정도에서 다시 또 전쟁을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인원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무혈입성. 요만큼을 그냥 뛰어간다고. 그러니까 여기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쭉 그냥 들어가요. 인원이 없어요. 이런 단점이 있는 것이 재승방약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임진왜란 중간에 휴전협정이 있을 때 뭐 했죠? 훈련도감 창설하고 그리고 소고군 체제로 정비하는 거예요. 소고군. 기본적으로 아니다. 잘못됐다. 이렇게 한번 깨지니까 쭉 하고 올라오는 이건 막아야 된다. 그래서 기본은 진관체제로 하자라는 거죠. 진관체제, 맨 처음 체제. 그래서 자체 방어 시스템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원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양반과 노비까지 편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막아라. 그리고 군대 보내는 거 있죠. 군대를 갈 때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중앙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펑크가 나잖아.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중앙이 아니고 그냥 그 지역 자체에서 군사훈련을 받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원수가 50명이면 50명에 양반 노비까지 포함되니까 훨씬 더 많은 수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것이 소고군 체제입니다. 자, 그래서 진관체제, 재승방약 체제, 소고군 체제고 그리고 소고군 체제의 지휘관은 누구냐면 영장이에요. 그러니까 퇴역군인. 여러분들 예비군.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예비군 가면요. 그 검은색 이렇게 이제 그 견장 이거 뭐라 그래? 계급장 검은색으로 이렇게 차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지금 현직이에요? 아니에요. 퇴역 간부들이잖아요. 그럼 퇴역 간부들 영의 짱이다라는 거죠. 영장들 만호가 이제 퇴역 간부 이런 사람들이 영장이나 만호가 여기에서 지휘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근데 단점이 뭐예요? 실질적으로 상민이나 노비만 참여하잖아요. 양반들이 뭘 전쟁을 하겠어요?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붕당 정치의 변질이라고 해서 탕평론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제 탕평책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탕평책이 뭐냐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서인 남인 서인 남인 그리고 예전에 처음부터 동인 서인 싸우고 동인에서 분화돼 가지고 남인 북인 서인 싸우고 그리고 여기에서 남인 서인 막 싸우고 계속 다투고 있잖아. 그러니까 왕이
정치를 해야지. 니들 지금 자꾸 지들 당파 싸움하고 있고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절대 이제 싸우지 마. 탕탕평평. 이제 평평하게 만들겠다. 탕탕. 그러니까 왕이 직접 해서 애들 싸움을 중재를 하는 거예요. 중재. 그래서 앞으로 싸우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이 탕평책입니다. 그러니까 붕당의 그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탕평책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 누가 시행하냐면 숙종이 먼저 시행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선생님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인데요. 그래서 영조와 정조? 정조. 영조와 정조만 탕평책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그 주입식 교육의 최대 단점이에요. 아니라고. 숙종이 먼저 탕평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탕평책이 거론된 거는 숙종이 시작이에요. 그런데 숙종이 잘못했어, 탕평책을. 그래서 잘못됐다가 영조 때 강력한 탕평책을 시행하고 적극적으로 정조가 그 탕평책을 뒷받침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숙종 때 탕평책. 숙종은 인사관리를 통해서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남인 세력이 좀 적으면 남인 세력을 좀 보완하고 서인이 적으면 그래서 5대5로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탕평책이 숙종 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탕평책을 제시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인사를 5대5로 해야 되는데 자기 입맛에 맞게 한쪽만 편을 들어버려. 그러니까 서인 야 니들 집권해 이렇게 되고 남인 야 쟤들 건방 지어줬어. 남이 니들이 집권해. 막 줘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이 커지고 그러니까 한쪽 커졌을 때 작은 쪽을 막 찍어 누르겠죠. 그럼 저쪽에서 피해를 받다가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집권을 하면 어떻게 돼? 다시 복수를 하겠죠.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돼요. 그 복수가 환국입니다. 환국. 그래서 이 환국이 터지게 되는데 이 환국도 중요하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숙종하면 탕평책을 잘못했다. 그것을 하나의 단어로 편당적인 인사관리, 편당적인 인사조처로 인해서 결과는 뭘로? 환국으로 발생하였다라는 거죠. 숙종의 부작용, 숙종의 탕평책의 부작용으로 환국이 발생했는데 이 환국이 뭔지 보자라는 거죠. 숙종 때에요. 3번의 환국이 있는데 훨씬 더 많은데 우리의 시험에는 3개만 공부한다라는 거죠. 자, 영의정, 허적이 이렇게 됐는데 군사용 천막을 허락 없이 썼어요. 이게 뭐냐라는 거죠. 자, 보세요. 봐봐. 이게 의궤인데 여기 왕이 없죠?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왕이 없어요. 의자만 있어. 자, 이렇게 이제 그 군사용 천막. 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시의 집권 세력은 남인입니다. 예속 논쟁 마지막에 남인이 집권을 합니다. 남인이 집권을 해서 숙종이 왕위에 앉았는데 남인이 집권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남인 쪽에서 영의정이 뽑혔겠죠. 그 영의정 이름이 허적이에요. 허적. 자, 이 허적의 영의정 집안의 잔치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무슨 상을 받아가지고 집안 장치를 엽니다. 그래서 숙종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 그래도 영의정인데 넘버 2인데 그 집안에 이 천막을 빌려줍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천막 그거 있잖아. 우리 군대 가면 천막 이렇게 치는 거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이제 왕 탁 있을 때 왕 천막 탁 치는 거 있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용 그림이 막 있잖아. 이런 거 보셨죠? 이 천막이 이 천막. 이 용 그림이 있는 천막. 이 용 자체가 뭐냐면 그 집안 장치에 용 그림이 있는 천막이 딱 집에 있다라는 건 왕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잖아. 그러니까 왕이 그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대신들은 들으시오. 영의정에게 그것을 보내시오. 그랬더니 전하 왜 보내라니까 보내려고 했는데 없습니다. 뭐? 왜 없어? 허적이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영의정이 그냥 허락도 안 받고 왕의 거를 그냥 함부로 그러니 숙종이 화가 나겠죠. 그렇죠? 숙종이 이렇게 했는데 없어? 그래가지고 숙종이 열받습니다. 이 남인들이 지금 정신이 나갔구나. 지들이 왕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하고 있구나. 안 되겠다. 그렇다면 남인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 서인을 만납니다. 서인을 만나서 대신들 경들이 이 남인 세력 봐라. 이게 지금 왕처럼 지들끼리 이러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대신들이 좀 도와주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인이 전하 그러고 싶지만 저희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왜 힘이 없어?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지 않소?
그건 옛날 일이고 지금 남인의 힘이 엄청 커져서 전하께서 남인을 막 뽑아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경들을 뒤 내가 봐줄 테니까 어떻게 한번 해보시오. 그래서 서인들이 생각 끝에 이 허적의 아들 서자 허견이 있는데 허견이 역모를 하고 있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공격해버립니다. 남인 확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남인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막 그러니까 왕이 시끄러. 야 이것은 근거가 있어. 그러니까 서인들이 맡아서 조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인들이 그냥 남인들을 확 제끼기 시작하는 것이 경신왕국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경신왕국 영인정 허적이 군사형 총막을 허락 없이 사용한 사건으로 서인이 허적의 서자, 허견 그러니까 아들, 허견 등이 복창군이라고 이 숙종의 배다른 동생이에요. 복창군을 왕으로 옹립하려 한다고 모함해서 남인을 공격해서 남인을 쫓아내고 서인들이 장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어요. 서인이 이제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되는데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이때 서인이 집권했다라는 것이 경신왕국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 왕국이 기사왕국인데요. 또 있어요. 숙종 때 장희빈의 소생. 여러분 희빈 장씨 아시죠? 숙종하면 딱 떠오르죠. 숙종하면 누가 떠올라요? 희빈 장씨, 장희빈, 매야 막 하는 거. 몰라? 자 숙종에게는 장희빈이 희빈이잖아. 희빈. 여러분 빈이면 정일품. 그러니까 이제 그 후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전이 따로 있어요. 중전은 누굽니까? 인현왕후 민씨예요. 요렇게. 자 장희빈의 소생인 윤의 세자 책봉을 둘러싸고 서인이 반대하다가 쫓겨났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렵죠? 한번 봅시다. 숙종에 중전이 있는데 인현왕후 민씨가 있습니다. 민씨. 자 이들 사이에는 후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현왕후 민씨 같은 경우는 막 서럽죠. 그리고 인현왕후 민씨를 누가 올렸냐? 서인이 올렸단 말이죠. 그래서 서인이 측근이에요. 이렇게. 자 그리고 숙종 때 남인이 서인을 견제하기 위해서 희빈 장씨를 그 후궁으로 올립니다. 이 희빈 장씨가 후궁이 됐어요. 자 이 후궁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아들. 그래서 이제 윤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후사가 없었는데 후사가 나오니까 숙종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그렇죠? 그래서 와 기분 좋다라고 해서 원자의 칭호를 내립니다. 여러분 원자가 뭐냐면 원자가 커서 나이가 들면 바로 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세자 책봉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윤이 이쁘니까 얘를 원자로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펄쩍 뛰죠. 서인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왜? 자 중전에서 그 세자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대의를 중전에서 이어야지 어떻게 첩실 그렇죠? 후궁의 자식이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인현왕후 민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난다면 그러면 지금 얘는 세자가 됐잖아. 세자 책봉을 했어요. 근데 이 세자를 하게 되면 그러면 세자를 폐세자하고 이렇게 할 것이냐 세자를 책봉할 것이냐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인현왕후 민씨와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날 수도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서인들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숙종은 절대 반대. 야 남인 니들이 정권 잡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나는 그냥 원자 책봉할 거야. 서인의 영수 송시열이요. 아니되옵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러실 거면 저를 죽이고 세자 책봉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사약을 보냅니다. 사약을 20사발을 드시고 돌아가시는 분이 송시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송시열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서인들이 몰락하게 되는 거죠. 남인들이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 예전에 그렇게 그 열받았던 이 당했던 걸 그대로 복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현왕후 민씨는 폐출됩니다. 폐비시키고 그러면 폐비됐으니까 중정의 자리가 비죠. 그러니까 희빈 장씨를 중전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장희빈이 중전이 잠깐 돼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중전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중전 희빈 씨의 오라버니 뭐 동생 할 거 없이 자신들의 측근을 싹 다 뽑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희빈 장씨 일가가 집권하게 되는 거고 그 장씨 일가 대부분 남인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기사왕국 장희빈의 소생 윤이 나중에 경종이 되는데 세자책봉을 둘러싸고 서인과 이렇게 다투다가 송시열이 사사되고 그리고 민씨 그러니까 인현왕후 중전을 패출시키고 결국에 남인이 집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인들이요 권력을 오랜만에 잡았어요. 와, 신나지 막 휘둘르는 거야. 막 백성들 막 수탈하고요. 그리고 막 뇌물 받고 야 그래 야 너 몇 품 관리해 막 그리고 막 관직 날리고 막 이래버리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아이고 역시 내 판단이 틀렸구나. 아 서인이 그립다 이렇게 되는 숙종입니다. 그래서 숙종이 다시 서인과 접촉을 합니다. 자 남인이 인현왕후 민씨 복위 문제로 이렇게 됐는데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자라는 거죠. 자 숙종이요. 아 내가 잘못했다. 서인들 어딨냐. 서인들 그립다. 그러면서 서인을 찾아가죠. 아 전하께서 우리를 내쫓고 힘들게 하셔놓고 지금 와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남인들이 이럴지 몰랐죠. 얘들이 지들이 왕인처럼 역시 내 과인의 생각이 짧았어. 예전에 그 군사용 천막, 용봉차일 그런 것들 볼 때 알았어야 되는데 내 생각이 짧았어. 여러분들께서 힘을 좀 실어주시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왜요? 중전이 없잖아요. 중전이 희빈장씨인데 게다가 희빈장씨는 막 질투하신이잖아. 왜야? 막 그러고 막 질투하고 막 중전이 된 다음에 그 후궁 있죠. 숙빈채 씨가 또 있어요. 숙빈채 씨하고 길 가다가 만나면 인연이 그러고 따기 때리고 막 중전이 후궁을 그 길가에서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따기 때리고 이런 거는 체면을 깎아먹는 일이잖아. 이런 거 하고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우고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숙종이 안 되겠다. 중전이 그립다라는 거죠. 인현왕후 민씨 중전은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현왕후 민씨를 복위시키자는 복권 운동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남인들이 펄쩍 뛰겠죠. 난리가 날 때 시끄러. 이 희빈장 씨가 지금 실제로 어디야? 궁 안에다가 무당 불러놓고 막 굿하고 뭐 그 신발 묻고 막 인형에다 막 꽂고 불질 막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되겠다. 인현왕후 민씨를 다시 중전으로 복위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인이 수면 위로 부상이 되는 거예요. 급부상되고 그러면 지금 있는 중전은 어떻게 하냐? 희빈으로 강등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장희빈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인들이 이제 힘들어지죠. 중전이 따로 있고 우리는 후궁이 됐어. 그러니까 아이고 이러고 있을 때 서인들이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숙종이 희빈장 씨에게 사약을 먹이죠. 뭐가 막 먹여서 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희빈장 씨는 장희빈은 사사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전으로 복권되고 서인이 집권했다라는 것이 갑술황국입니다. 그래서 남인이 인현왕후 민씨의 복위 문제로 서인을 무고하다가 도리어 축출돼서 서인이 집권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경종이 등장을 했어요. 경종. 여러분 경종은 이렇게 돼. 이게 참 애매한데 봐보세요. 숙종 다음에 왕이 경종입니다. 경종. 그 다음에 왕이 영조인데 아시죠? 숙경영. 그렇죠? 자, 이 경종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희빈장 씨의 사이에서 아까 세자책봉됐던 윤 있죠? 윤이 이제 왕위에 거론되는 거야. 왕은 이 경종 윤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막 될 때 그 문제가 생기죠. 왜? 어머니가 누구야? 지금 이렇게 해서 사사됐어요. 이제 질투의 화신으로 사사가 됐는데 이가 왕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희빈장 씨를 죽인 세력들 누구예요? 이 서인들 가만 놔두겠어.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나죠. 그러면서 서인들이 이제 분열을 해요. 서인들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합니다. 자, 이제 이때 갑술황국 이후에 남인들은 완전 몰락해버려요. 서인들이 아주 그냥 칼 뽑아가지고 싹 다 칼질을 해버리니까 남인들이 궁 안에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 밖에서도 조용히 살고 그래서 남인들이 역사 속에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서인이 일당 전제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붕당 정치가 이때부터 무너지게 되는 거죠. 서인이 독재를 해버려요. 자, 서인이 독재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훈과 사림의 갈등 사화에서 누가 이기죠? 사림이 이겨요. 결국에 좀 애매하지. 훈과 사림이 갈등을 해서 누가 당해요? 사림이 당했는데 결국의 승자는 사림이었잖아. 사림이 선조 때 집권해가지고 혼자 있다 보니까 분열이 되죠. 동인과 서인처럼.
이렇게 서인이 집권을 하다 보니까 분열이 되는 거예요. 노론과 소론으로 갈립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죠. 자, 이 노론은 뭐냐면 자, 봐라.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왕이 되잖아? 그럼 우린 다 죽을 거야. 왜? 이 십인장씨를 누가 죽였어요? 우리가 죽였어, 서인. 그리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노론은 숙빈 최 씨와의 아들이 있어요. 그것이 연인군입니다. 연인군을 왕으로 앉혀야 된다라는 거죠. 폐세자하고 왕세자를 이렇게 해서 왕으로 앉혀야 된다라고. 무슨 소리냐? 소론은 아니다. 그래도 유는 성정이 그렇게 고든 사람이기 때문에 십인장씨하고 틀리다. 그래서 왕세자는 그대로 가야 되고 세자를 그렇게 폐위하고 함부로 그래버리면 나라의 기틀이 흔들린다. 뭐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다투고 있을 때 숙종이 세상을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툼이 있을 때 누가 다수냐면 노론이 다수예요. 여기가 소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론이 윤을 지지했었잖아. 그래서 경종이 왕위에 가까스로 딱 등극을 했을 때 소론이 잠깐 집권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 영조가 집권을 했을 때 노론이 집권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경종 여기에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하고 갑시다. 자, 이 유는 그러니까 이제 경종과 영조라고 할게요. 그냥 편하게. 경종과 영조 관계가 좋을까요? 배달은 형과 동생이잖아요. 관계 안 좋을 것 같죠? 왜? 희빈장 씨하고 숙빈채 씨하고 관계 좋아요? 엄청 안 좋아요. 내 인연 막 그런 머리끄댕이 자꾸 따기 때리고 막 난리가 나. 이런 관계에서 애기들 데리고 다닌다니까? 엄마, 가자, 애기야. 막 그러고 이제 윤 데리고 다니고, 연인군 데리고 다니는데 옆에서 엄마들이 머리끄댕이 잡으니까 둘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럴 때 윤이 연인군 저쪽으로 가자.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가요. 그래서 엄마들 왜 싸워? 싸우는 게 아니고 말다툼 하는 거야. 그냥 성향이 틀리고 이 생각이 좀 틀려서 잠깐 격해진 거야 감정이. 그러니까 싸우는 거 아니야. 엄마들끼리는 관계 좋다. 이렇게 하면서 달래고 연인군은 또 형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형 고마워 막 그러면 고마운 게 아니야. 우리는 친형제나 다름없어. 관계 좋았다니까. 그러니까 되게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서로 죽일 듯이 살릴 듯이 했는데 아들들은 관계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종이 왕위에 딱 앉았을 때 그 후사가 없었습니다. 후사가 없고 경종이 영조를 그러니까 연인군이 내 다음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대통령을 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인군을 왕세제로 책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되는 거예요. 자, 보자라는 거예요. 경종. 왕세제, 연인군이 그 왕을 대신해서 정무를 처리하게 합니다. 이것이 대리청정이에요. 그렇게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야, 내가 언제 또 뭔 일이 있을지가 모르니까 동생이 나랑 같이 정사를 보자라는 거예요. 대리청정이에요. 대리청정은 실질적으로 왕은 있어요. 저 높은 곳에 왕이 앉아 있고요. 그 아래쪽에 신하들 쫙 있고 그 아래쪽에 딱 자리 하나 만들고 딱 앉아서 정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왕은 가만히 보고 있고 그 아래에 왕세자, 그렇죠? 이제 그 세제죠. 왕세제 연인군이 앉아서 정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왕이고 그것을 보고 거기에서 야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건드는 게 이제 지금 경종. 그러니까 이런 그 정치 체제를 가지고 대리청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정 부분은 떼서 네가 하고 일정 부분 내가 할게. 그래서 나눠서 하는 건데 이 대리청정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권 세력은 누구예요? 소론이지요. 소론. 그런데 연인군을 왕으로 하려고 했었던 연인군 지지 세력은 누구죠? 노론이에요. 그러니까 노론과 소론이 엄청나게 갈등을 한다라는 거죠. 소론은 아니 지금 경종 왕 자체가 전하께서 지금 옥체가 건강하신데 무슨 그런 아니되옵니다라고 얘기하고 노론은 얘기합니다. 아니다, 맞다. 세제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왕세자처럼 세제가 있으면 교육을 받고 차근차근히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찬성, 반대하면서 대립이 격화되는데요. 갑작스럽게 경종이 세상을 뜹니다. 갑자기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경종이 병약해서 그런 건 없어요. 갑자기 병 들어가지고 죽는 게 어디 있어요? 갑자기 병이 드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맞아요. 경종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상하다라는 거죠. 분명히 건강했는데 갑자기 죽어. 그러니까
이유는 어디 있겠어요? 뭐 독살일까? 뭐 애매해. 근데 그 바로 직전에 연인군, 그러니까 왕세제가 영조가 그 형님 드시라고 꽃감하고 간장게장을 이렇게 줘요. 근데 그걸 먹고 며칠 만에 세상을 뜨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돼서 나중에 소론과 노론, 소론 쪽에서 이거 연인군이 죽였다라는 거야. 연인군 죽이고 자기가 왕위를 찬탈했다라고 하면서 반란이 있었으니 그것이 영조 때 이인좌의 날입니다.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면서 연인군이 왕이 되는 것이 영조입니다. 그래서 영조는 탕평책을 시행하는데요. 영조는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봐볼까? 자, 영조는 지금 숙종이 아버지잖아요. 숙종의 첫 번째 이년왕후 민씨가 있었고, 그리고 민이라고 쓸까? 희빈 장씨가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 숙빈 최씨가 있었는데요. 이 둘은 그래도 양반 출신이니까 가문이 그냥 탄탄했어요. 근데 숙빈 최씨는요 무술이 출신입니다. 무술이라고 하면 그 궁녀도 이제 계급이 있어요. 궁녀인데 궁녀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막 한겨울에 추운데 막 그 설거지하고 찬물로 빨래하고 이런 험한 일들 담당했던 천한 일에 종사했던 사람들을 무술이라고 하는데 무술이 출신이 숙빈 최씨예요. 그 사이에서 아들이 난 게 연인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인군은 일단 시작부터 좀 애매해. 그렇죠? 아무튼 연인군은 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겠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왕세자 이런 문제도 있었고 이때 이제 숙종 때는 서인과 남인끼리 피 터지고 이때는 진짜 피가 터졌어요. 서인과 남인이 피 터지게 막 싸우고 이게 뭐였죠? 환국, 세계 환국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그리고 형과 나는 친하고 싶은데 형이 누구예요? 저 경종, 윤 형과 친하고 싶은데 이걸 우리가 친하면 또 이상하게 그 쳐다보는 눈들이 많고 어머니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 이 막 그래서 연인군은 되게 힘들었는데 이런 모습들을 다 보면서 정치판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 힘을 키워야겠다. 그래서 연인군은 굉장히 어려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엄청나게 학식이 뛰어나요. 그리고 그 학식의 중심에는 또 누가 있었냐면 그 형이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가요 엄청 이뻐해요.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연인군은 애기고 얼마나 여러분 애기 진짜 이뻐. 내 자식은 엄청 이뻐. 애기일 때만 아니에요. 커가면서도 엄청 이뻐요. 지금도 엄청 이쁜데 하여튼 연인군 엄청 이쁘잖아요. 매일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시키고 이거 가르쳐주고 아빠 이거 뭐예요? 막 그랬겠지. 그러면 야 이건 이거야. 막 그러면서 막 가르쳐주고 엄청 그래서 어려서부터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 왕실은 어느 정도 나이가 찼을 때는 이 왕자가 되지 못한 그 세자가 되지 못한 왕자들은 궁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궁 밖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궁 밖에서 지냈기 때문에 궁 밖에 백성들하고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지도 파악할 수 있었던 왕이 영조예요. 영조. 그러니까 영조는 여기에서 백성들이 이런 게 힘들구나. 이런 게 힘들구나. 그러고 나서 형이 부릅니다. 야, 너 세제야 이제 왕궁으로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오랜 기간 사가에서 지냅니다. 그래서 영조는 이 그 개혁 정치를 추진을 하는데 이 개혁 정치가 굉장히 뛰어난 것들이 많아요. 민생을 생각했던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영조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학식이 굉장히 높고 영조 보세요. 엄청 오래 산다니까. 엄청 오래 사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신하들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찍어 누를 수가 있어요. 신하들이 아이고 어린 놈이 야 이거 그게 아니고 정치가 그게 아니고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러고 어느 문구에 그런 게 있어 그러면서 따지면서 아니 그게 거기에 있을 걸 그 페이지에 몇째 줄은 그 내용이 아니고 이 내용이요 그러면서 따지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신하들이 죽어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명분 싸움에서 이긴 영조는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단칼에 베버리거든. 그러니까 영조는 굉장히 무서운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하들에게. 그래서 이 영조는 나이 많아서 막 찍어 누르는 강력한 힘이 있잖아.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찍어 누르는 탕평책을 시행합니다. 그걸 가지고 완론탕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조가 완론탕평을 시행하고요. 정조 때는 준롱탕평이라고 해서
조금 이따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 영조의 탕평청치를 한번 공부해 봅시다. 초기의 탕평책 뭐부터 시작되냐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이인좌의 난이 생깁니다. 이인좌 소론 쪽인데 갑작스럽게 경종이 죽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영조가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난 건데 영조가 집권과 동시에 경들이 이제 싸우지 마시오. 이제 탕평책을 한번 해볼라 합니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니까 이 탕평책의 정계에서 밀려난 이인자가 앙심을 품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것이 이인자의 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료가 아니고 이제 그림 같은 거에서 왕이 막 대노해요. 그런 다음에 죄인 이인자를 잡아와라라고 하면 이 왕은 누굽니까? 영조입니다. 그래서 영조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고 이 내용은 정조와 관련해서 섞어서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기억 잘 해두시고요. 자, 일단 탕평교서를 발표합니다. 쫙 이제부터 잘 들어라. 이제 니들 싸우면 내가 가만 안 둬라는 교서를 발표하고요. 그 성균관에 탕평비를 세웁니다. 여러분 성균관 안에다 탕평비를 세웠다는 게 엄청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 자 이제 내 옆에 왕이 있잖아요. 그 신하들이 있잖아. 높은 선비들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나하고 말을 섞으면서 정치 어쩌고 저쩌고 이제 정치에 대해서 의논하는 대상들이 누가 있어요? 성균관 유생이죠. 성균관 유생들이 성균관을 거쳐서 어디로 옵니까? 궁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균관 유생들에게 야 니들 애초에 그러니까 이제 자라난 색삭들에게 알려주는 거지. 이제 싸우면 혼나? 이런 거. 그런 비석을 세워놓고 이게 등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탕평부서와 탕평비 이런 게 나오면 영조다라는 거죠. 자, 이 노로는요 분열을 합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모화변이라고 하는데 이거 모르셔도 되고요. 사도세자가 죽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 일로 인해서 노론과 소론이 그 갈등이 엄청나게 심해집니다. 이게 뭐냐면 자 영조 때예요. 영조 때 정빈 이씨가 있는데 이 정빈 이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진종이라고. 효장세자인데 진종은 이제 나중에 이제 추천된 왕인데 왕이 못 되죠. 효장세자가 있었는데 10살 때 죽어요. 그러니까 영조는 40살 때 40이 넘어서 아들을 보게 됩니다. 영빈 이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게 장조예요. 이 사도세자죠. 사도세자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영조가 42의 사도세자 아기를 얻어요. 그러니까 42라면 별로 많이 먹지 않았는데 뭐 아기 낳는 게 별거야. 근데 이때는 지금으로 따지면 환갑 되신 분이 아기를 낳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 이쁘겠지. 엄청 귀하고 그리고 아들 하나잖아. 그러니까 이 아들을 어떻게 잘 키워야 돼. 이 사도세자인데 이 사도세자가 엄청나게 예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영조가 조기교육을 시켜요. 이게 조기교육 병폐가 여기서 나오는데 아기들 절대 강압적으로 키우지 마세요. 어려서부터 막 선행학습 시킨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왜?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세자는요. 4살 때 천자문을 뗐다고 그래. 그리고 글자를 또 잘 쓰고 막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막 신하들이 엄청 이뻐하고 굉장히 영특했다고 하는데 영조가 매일 알려줘놓고 가, 나, 다 뭐 천자 하늘천 따지 이걸 다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소학 공부해라, 뭐 공부해라, 뭐 공부해. 그래서 어제 공부 뭐 했니? 그러면서 물어봐. 그러면서 이거는 요거지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아기가 이제 꼬마일 때는 아기였을 때는 막 틀리기도 하고 그럼 아이고 야 그래도 그거는 아니야 이거야. 그런데 이제 아기가 나이가 커가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그래도 초등학생 정도인데 초등학생 정도 되면 이제 말귀 다 알아듣죠. 근데 사도세자는 뭘 좋아하냐면 무술 하는 걸 좋아해요. 막 밖에 나가서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공부했어 어제? 제가 어제 무예 수련을 네가 왕이 될 사람이 지금 네가 지금 저기 장수야? 뭐야? 막 그러면서 혼내고 아버지가 무섭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매일매일 숙제 내주고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러니까 다 틀려. 매일 대동하는 거야. 아버지가 대노하면 아버지가 누구예요? 왕이야 왕. 엄청 무섭죠. 그러니까 아버지 에이 막 그러면서 혼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점점 두려워져서 병을 얻습니다. 어떤 병이냐면 경계증. 막 사람 보면 막 벌벌 떨고 뇌 천둥 벼락 이런 거 있으면 막 확 막 숨어요. 아버지 소리 같거든. 그리고 옷을 안 입으려고 그래요. 옷을 입으면 뭐 해야 돼요? 옷 입으면 아버지한테 문안인사 가야 되거든. 근데 문안인사 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저 덧신 봐라 저 덧신. 야 여기 단추 풀린 거 봐라. 아이고 세자가 네가 무슨 왕이 될 사람이야. 막 그러면서 막 혼내니까 이제 옷도 안 입으려고 옷 입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그 사도세자가요. 이런 그 정신병이 생기다 보니까 그 신하들을 많이 죽여요. 진짜로 죽여.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이제 하루는 혼냈어요. 그리고 막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에이 가라 막 그런데 여기서 에이 저 모질한 놈 막 이러면서 이제 갔단 말이야. 근데 그 내용은 이제 무서운 거지만 그 상황 자체가 벌벌 떨고 그러니까 좀 웃기는 상황이 있었나 봐. 키득키득 신하가 그러면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다가 아버지가 가고 나면 칼을 뽑아서 그대로 그 신하 죽이고 그리고 옆에서 막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수근수근 된다 그러면 칼 뽑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베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뭐 그 내관들 패는 거 내시들 패는 건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해경궁 홍씨 있잖아요. 홍씨가 한중록을 남기잖아요. 한중록. 한중록은 총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한자가 틀려요. 한갈 한자, 한스러울 한자 뭐 이렇게 해서 한자가 틀린데 해경궁 홍씨가 제일 불쌍해요. 왜냐하면 해경궁 홍씨는 이제 사도세자의 부인이잖아. 최초의 가정 폭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천둥 소리 빡 아니 세자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막 하면서 얼마나 아랫 사람들이 우습게 보겠습니까? 막 그러면 없고 막 뭐라고 이 안 사람이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막 멍들어가지고 해가지고 밖에 못 나가고 막 이런 일도 있었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무튼 이 사도세자가 세자잖아요. 집권 세력 지금 누굽니까? 노론이야 노론. 노론이요. 세자가 이제 좀 이따 차기 왕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 핏바람이 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론 입장에서도 세자가 탐탁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세자가 사람들 많이 죽이고 그러니까 노론들이 슬슬 왕한테 가가지고 조금씩 일러 바쳐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나경원이라는 그 신하가 있는데 그 하급관원이에요. 하급관원인데 새벽에 왕에게 가가지고 고변을 합니다. 세자가 밖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독대를 정했는데 독대를 받아줘요. 그러니까 왕이 독대를 받아주는 일은 거의 드물어요. 신하한테. 그것도 하급관원한테. 근데 독대를 청하고 그래서 나경원이 얘기하면 탁 들어봤더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막 여색을 탐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다 있었겠지. 막 사람 막 그 개 돼지 잡들이 막 잡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 자리에서 몇 번 읽다가 불을 들고 이제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몇 번 읽은 거 있잖아. 영조의 입으로 한 그 내용만 전해지고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는 몰라요. 저도 아까 얘기한 건 다 추론이고. 그리고 이제 영빈 이 씨가 누구예요? 사도세자의 생모잖아. 사도세자의 어머니도 얘기합니다. 전하. 이제 갈 때까지 갔습니다. 세자를 쳐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 이쯤에서 그만해야지. 그리고 영모라고 이제 고변을 해버려. 그 얘기를 해버려요. 어머니가 영모라고 얘기했으니 끝난 거죠. 그래서 영조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도세자 잡아라.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어디 뒤주에 가둬버리죠. 그리고 거기서 물도 안 배고 죽여버리는 거야. 이것이 뭐예요? 이모화변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보면 노론들이 합심해가지고 왕에게 막 일러 바쳤잖아. 그러니까 노론들이 사도세자를 어떻게 보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론끼리 갈립니다. 그러면서 세자가 잘못한 건 맞아. 둘 다 똑같아요. 세자가 잘못한 건 맞는데 죽는 것까지는 그리고 저렇게 죽이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조금 사도세자의 그 뭡니까 죽음을 안타까워했던 세력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시파. 노론 시파라고 불러요. 그리고 무슨 소리야. 죽을 짓을 했으니까 죽어야지. 라고 강경한 입장을 가졌던 벽파입니다. 이렇게 이제 갈리게 되는데 시파와 벽파. 노론 시파, 노론 벽파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무튼 왕권 강화, 붕당을 없애자는 논리에 동의하는 탕평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봐보세요. 영조가 왜 무섭냐면 아들까지 죽여버렸어. 아들까지 죽였으니까 이제 배는 게 없는 거야. 신하들이 어쩌고 다 죽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찍어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사도세자의 그 아들내미가 누구예요? 정조죠, 정조. 이산.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제 그 붕당을 없애자는 논리에 동의하는 왕당파가 생기니 당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이 당파를 탕평파야. 너네는 탕평파, 왕당파야.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줄 테니까 싹 다 정리해라고 해서 탕평파에게 엄청난 큰 힘을 줍니다. 그래서 탕평파, 탕평비, 탕평규서, 사도세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영조입니다.
자, 이조 전락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해 후임자 청구하는 권한? 야, 니들이 왕해라? 니들 따위가 무슨 이조전랑, 병조전랑 얘들이 갖고 있었잖아요. 이거 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인사권을 왕이 그대로 가져왔고 3사 관리를 선발 아주 니들이 인사권을 가져? 야, 그런 거 없애. 그래가지고 가져옵니다. 그래서 왕권을 엄청나게 강화시켰고요. 자, 영조의 이제 개혁 정치, 체제 정비, 속대전을 편찬합니다. 경국대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거기에 내용이 빠진 내용도 있고 추가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법전을 다시 만드는데 그것이 속대전. 가혹한 형벌 이런 거 폐지시키고요. 사형수에 대해서는 삼심제를 엄격하게 사람 죽이는데 아무리 잘못했다고 그래도 꼭 살펴봐라. 그래서 3번 재판하게 했고요. 군포의 부담을 2필에서 3필로 경감하는 균역법을 실시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제편에서 엄청 자세하게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신문고를 부활합니다. 신문고. 그래서 이 영조는 누구보다 백성의 그 고민, 그리고 힘든 것, 고통 이런 것들을 잘 알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때때로 그러니까 궁 있죠. 궁 문을 열고 그 밖에 나가서 백성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백성들의 얘기. 그래서 백성들이 힘든 고충이 있으면 받아 적어라. 그래서 막 적어가지고 그걸 갖고 와서 그걸로 정계에 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조는 어떻게 보면 또 대단한 왕이었다라는 거죠. 신문고를 또 부활시키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이 신문고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이걸 쳐라라는 거죠. 여러분 신문고 하면 누가 만들죠? 신문고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누구예요? 태종 이방원이죠. 그리고 신문고를 부활했다라고 하면 누구예요? 영조입니다. 그래서 신문고 하나만 가지고도 시기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계가 있어요. 뭐예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찍어 눌렀기 때문에 신하들이 일시적으로 깨갱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탕평책이고 나중에 정조가 왕이 되면서 이게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조가 사도세자 있죠. 사도세자를 죽이고 그의 아들인 이산, 그리고 이제 정조죠. 정조를 세손이라고 지정을 한 다음에 세손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손자잖아. 그래서 세손이에요. 그래서 정조를 왕에 앉히게 되는데 이거 가지고도 반대가 많았겠죠. 그렇죠? 사도세자인데 사도세자의 아들인데 이가 지금 왕이 돼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노론이잖아. 노론 뭐 시파와 벽파하고 갈렸다고 하지만 이들은 누구예요? 노론이에요. 사도세자를 죽이라고 왕에게 주청을 했었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얘가 왕이 되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노론들은 이제부터 이제 걱정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조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사도세자의 이 어떠한 일도 거론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조가 왕이 즉위시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신하들이 지금 왕이 즉위식에 참석하고 있는 신하들이 다 노론인데 큰일 났다라는 거죠. 이제 큰일 났죠. 그리고 정조가 왕위에 즉위하면서 개혁을 하는데 정조의 측근 사람들을 싹 다 뽑아버립니다. 점점 뽑아버리고 노론은 조금씩 쫓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노론들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쫓아났다고 없어요? 아니죠. 특히나 시파, 벽파. 특히나 이 노론 벽파가 절대 다수인데 이 노론 벽파들이 가가지고 매일 술 마시면서 이제부터는 끝났다. 왕이 왕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을 암살하자라고 해서 자객을 막 보내고 암살 계획을 세우고 이런 때 왕이 된 사람이 정조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정조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쉬었다 갑시다.